5대 식국 시대. 5대 식국 시대의 역사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5대가 있었던 개봉에 발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 발해가 있었던 개봉이 바로 고려의 수도 개경이었습니다. 발해가 송나라이고 고려였던 것입니다. 당나라의 멸망과 5대 식국. 5대 식국 시대는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송나라가 식국을 통일한 979년까지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화북을 통치했던 5개의 왕조와 화중, 화남과 화북의 일대를 지배했던 여러 지방 정권이 흥망을 거듭한 정치적 격번기를 가리킨다. 5대 식국의 5대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를 뜻하며 식국은 5월, 민, 형남, 초, 오, 남당, 남한, 북한, 전촉, 후촉을 포함한다. 5대 식국 중 중국사 5대와 한국사의 연표를 정리해 봅시다. 698년 동무산성 중경현덕배 발해 건국, 756년 안사의 난 발생, 756년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발해 천도, 756년 당 현종과 숙종 중경현덕부인 발해 송도로 몽진, 785년 발해 동경 용원부로 천도, 794년 발해 상경 윤천부로 환도. 후량 907년부터 923년 개봉 장악, 개봉이 개경입니다. 그런데 919년 발해인 고려는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후당 923년부터 936년 태원의 후당이 개봉의 후량을 멸함. 923년부터 936년 후량의 자리에는 동당국이 건국된다고 합니다. 후백제, 금성의 후백제가 신라의 대야성, 진례성, 웅진, 함락. 금성은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입니다. 925년 후당의 전촉 멸망, 926년 거란의 발해 멸망, 후진 936년부터 947년까지 존속, 936년 후진이 개봉의 후당 멸망, 동시대의 936년 고려의 후백제 멸망, 후한 947년부터 951년까지 존속, 947년 후한이 개봉의 후진 멸망, 후주 951년부터 960년까지 존속, 951년 후주가 개봉의 후한 멸망. 상기의 연표를 보면 공통점과 핵심이 있습니다. 상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후량,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곳이 개봉입니다. 문제는 이들 후량,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개봉이 발해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서 중국 역사 후당과 후백제가 동일한 세력으로 겹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량,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개봉에 발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차이나 역사의 5대가 전부 조작인 것이 입증되며, 둘째, 후당이 후백제 거란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5대 식국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후당이 후량을 물리친 개봉과 후백제가 그 당시 점령한 신라의 지역인 대야성, 진례성, 웅진이 모두 발해가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 속 신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대 식국의 무대 개봉과 발해. 개봉. 주전층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했다는 것은 양주를 기반으로 장안의 당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명이 후량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전층이 변주인 카이펑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이들 카이펑인 개봉의 지명을 분석하면서 소두를 열고자 합니다. 변주, 상기에서 주전층이 있었던 변주를 개봉이라고 합니다. 개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카이펑, 즉 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추 전국시대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정나라의 장공이 현재의 카이펑 근처에 성을 쌓고 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에서 시작한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영역이었고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되었으나 진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지호로 이곳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장릉, 북쪽으로 오리인 동을지에 있다. 본래 노상군의 묘인데 중종 12년에 승지를 보내 취재하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숙종 24년에 장릉이라 추봉하였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장땅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정, 금강장의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이곳은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차이나 역사 5대가 있었다는 개봉이 비단금자의 금도로 발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개봉의 정체를 더 밝혀봅시다. 하미, 카미, 카이민프, 계명부, 개봉부, 영평부 등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2호, 2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2호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역, 한밀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습니다.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케메인프이고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 말은 카미 하미를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침내 케메인프라는 매우 풍요롭고 거대한 도시에 있던 대카한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주에 개평부를 옮긴 말로 몽골인들은 이를 개봉으로 발음했지만 라시드 우딘의 집사에서는 카이민프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는 이곳 카미하미를 개평부, 개봉, 계명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당 대자은 삼장법사전에 2호국이 등장하는데 이 2호국의 주에 신강위글 자치구 한밀현 후한명제 영평의 흉노를 정벌하여 요로의 땅을 빼앗아 위화도위를 두고 둔전을 개설, 뒤에 위가 이호연을 세웠고 지는 이호도위를 두었다. 북위와 북주 시대에는 선선인이 이 땅에 이주하였고 수나라 대엄 6년에 이 땅을 빼앗아 이호군으로 하였다. 정관사년에 이주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8년에 현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당태종은 하미를 정복해 거기에 이주를 설치했다. 삼장법사전에는 개봉인 하미 2호를 이주라고 합니다. 이 하미의 위치는 돈항 이동 지방에서 오는 사신과 관리 군인 상인들이 쉼없이 다니는 길목의 중간 기점이 되어 연옥록에 나오는 영평부로 조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미를 알아챌까봐 원사부터 동방견문록 주석까지 개평부라고 이름을 박아 놓았는데 한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개평부를 살짝 바꿔서 영평부라고 부릅니다. 개평부 개봉을 영평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평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려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묘기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개 후인은 수양고죽,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개봉의 다른 이름이 이주, 영평부, 개평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지지 읍지류의 영평부를 고고죽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 신시계천의 무대였던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이주에 있었던 하천이 이천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해북쪽 1위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송양, 다물, 절범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송주에 있었던 산이 송산으로 송천이란 발해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의 다른 이름인 송도입니다. 개봉의 지명인 강해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김수원의 시에 이천의 물은 1만 구렁을 씻고 두 강물이 와서 합류하는 곳 산은 높고 가파르다. 사람들 말에 그 밑에는 용의 집이 있는데 극하고 고유한 수부 깊이를 증량할 수 없다네 라고 했습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중경인 개봉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상경에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기 개봉의 지명들에서 비단금자의 금지역과 천왕님이 계셨던 용의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발해의 수도에서 이 두 지명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경, 용천부. 자, 그러면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와 개봉의 지명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상경,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 사벌, 다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도, 상경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주의 군명 상산은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옛 상나라 지역을 은나라 후손인 미자기에게 준 곳이 제후국 송나라였습니다. 제후국 송나라와 상나라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상은 제나라를 봉지로 받은 여성 강씨 강태공의 후손이 제나라와 인접한 송나라 상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창성한 성이다. 상씨는 본래 중국 상당에서 귀출된 성씨로 당나라 덕종 때 병마사를 지낸 상가고의 후예로 전한다. 경상도 상주에서 탄생한 성이 상씨로 송나라에 상지역이 있었는데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니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 사마천의 사기세가의 지명과 신정동국여지스남이 이렇듯 일치되는 것입니다. 미자기는 은나라 제을의 맏아들로 제주의 서영이다. 주나라 모왕은 은을 멸하고 주왕의 서영 미자기를 은나라의 구지에 봉하여 은나라 선조들의 제사를 계속 받들도록 했다. 미자기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 걔가 뒤를 잇고 걔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 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 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휘가 뒤를 이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가 려공이다. 려공이 죽고 그의 아들 리공거가 뒤를 이었다. 송나라의 후손 중 미중의 아들 송공이란 송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송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홀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송악군이란 송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이 됩니다. 상경이란 위위세 상국으로 왜 상국인고 하니 개성의 군명 황도는 천황의 비양이신 삼황이 계셨던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상주가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이곳이 미작의 송나라이고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 큰 외성이다. 고려 현종 때 강감찬이 경도의 성 쌓기를 청하니 왕이 이가도를 명하여 흙을 쌓아 성을 만들게 하였는데 무릇 21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 나성이란 나주에 있었던 성곽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에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성이란 발해가 건국된 금도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용천부, 발해가 중경 현덕부에서 천도한 상경 용천부의 용천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계남은 교령산성 안쪽에 있던 성국사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전라자도를 통솔했다. 교령산성 안에 있어 산상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국사의 본래의 이름은 용천사이다. 용천에 있는 사찰이 용천사로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이곳 역사 속 남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개봉인 강원도 이천의 사묘에 용의 집인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이나 역사 후량,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개봉이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역사 5대는 전부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후당과 후백제, 후당이 후백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후백제가 점령한 신라의 대야성, 진래, 웅진 지역이 후량과 발해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와 개봉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920년 10월 견훤은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마침내 오랜 수건이었던 대야성 공략에 성공한다. 과거 대야성을 공략했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지 무려 19년 만의 일이었다. 대야성은 중요한 요충지로 후백제군은 대야성을 빼앗음으로 신라의 본토를 습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견훤은 승세를 타고 구사성까지 함락시켰고 진래성까지 공격하려 하였으나 신라 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이 군사를 움직이자 다시 물러났다. 그러나 견훤은 왕건의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는 고려의 혼란을 이용하여 웅진까지 진출했다. 후백제가 점령했던 신라의 진래성, 웅진인 공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진래성, 전라도 금산의 군명을 진내, 경양, 금계, 진래, 금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산의 군명이 진래로, 전라도 금산의 군명 금주에 있는 성이 전라도 나주의 금성으로 발해와 오대가 있었던 개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웅진, 충청도 공주의 군명을 웅천, 웅진, 회도, 웅주, 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을 웅지, 웅구,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의 공주와 경상도의 웅천은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 금자의 금강, 금도, 금성은 발해와 오대가 있었던 개봉의 지명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후백제가 점령했던 진래성, 웅진인 공주가 모두 발해와 오대가 있었던 금강산에 개봉에 있었다고 합니다. 차이나 역사 오대가 있었던 개봉에 대진국 발해가 있었습니다. 후백제가 공격한 진래성, 웅진인 공주에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대 식국과 후백제, 신라의 역사는 전부 조작인 것입니다. 이렇듯 발해의 역사 문제로 인해 중국사 5대 식국과 후삼국의 모든 역사 조작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식국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이유는 5대가 이러할진데 식국은 보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의 발해에 대한 입장을 인용합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의 조선사 편찬 작업은 앞서 정해진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시대 구분에 있어서 앞서의 제1, 2, 3편을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 이후라고 정정하여 모두 6편으로 했다. 둘째, 한국인 위원이 강력히 주창한 건국전설을 편년적으로 본문에 넣는 것에는 반대했으나 제4편 고려 공민왕 24년 평양원년주에 단군기사를 넣도록 했다. 셋째, 편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대 구분의 시작을 신라통일 이전, 마지막을 갑오개혁으로 하는 것과 발해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수렴되지 않았다. 넷째, 최남선이 지적한 삼국유사의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이라 개천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조선사 편수회에서 왜 발해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발해를 밝혀내므로 해서 차이나 역사 5대 식국과 한국사의 후삼국이 전부 조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